초연결 데이비드 스티븐슨 지음. 초연결 시대의 일터를 재정의하다. 만약 당신이 200년 넘도록 꽤 크게 성공을 거둔 사업 관행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면 어떻게 조직 체계를 정비하겠는가? 순환 기업에 가장 가까운 예로 나는 고어텍스로 유명한 고어와 동료들, 즉 고어를 꼽고 싶다. 이 회사는 언제나 혁신을 거듭한다. 1958년에 회사를 세운 창립자 윌버트 리 고어는 미국의 화학기업 듀폰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을 격자형으로 꾸려 모든 노동자를 서로 연결시키는 기업을 세웠다. 고어에는 이런 말이 있다. 고어에는 조직도가 없다. 고어에는 획일적인 명령 체계가 없다. 고어에는 미리 정해진 소통 경로가 없다. 고어는 모든 업무를 그때그때 조직된 팀으로 처리한다. 팀은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팀장 역시 누군가에 의해 지명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선출된다. 고어는 이를 자연스러운 리더십이라고 부른다. 또 모든 사람이 참여해 목소리를 내려면 작은 규모가 중요하다고 여겨 팀 규모를 150에서 200명으로 제한한다. 만약 어느 제조팀의 부서원이 200명을 넘게 되면 바로 옆에 새 생산 건물을 추가로 짓는다.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의 캐슬린 벤코와 몰리 앤더슨은 포브스에 이렇게 기고했다. 어제의 산업 청사진으로 내일에 계속 투자하는 것은 헛수고다. 격자 조직은 일터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고어는 IoT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 기술을 솔루션으로 도입한 회사도 아니다. 다만 내가 제안하는 순환기업의 정체성을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는 회사라 소개했을 뿐이다. 이 밖에도 순환기업의 흔적은 경영학자 러셀 에코프가 1990년에 제안한 여러 순환조직의 사례에서 발견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비로소 처음으로 조직의 모든 분야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해 곧장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럭비 대형에서 이름을 따온 프로젝트 협업 관리 도구 스크럼을 예로 들어보자. 원래는 소프트웨어의 설계용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 스크럼은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모든 업무에 이용된다. 스크럼은 신속한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일단 프로젝트를 큰 업무 덩어리로 나눈 다음 덩어리를 책임질 조직마다 업무 마감일인 전력 질주 기한 스프린트를 정하고 날마다 일간 스크럼에서 머리를 맞대고 진척 상황을 논의한다. 스프린트가 끝났다는 것은 업무 덩어리를 고객에게 건네줄 준비도 끝났다는 뜻이다. 스프린트 검토 회의를 마친 팀은 다른 업무 덩어리를 골라 다시 머리를 맞댄다. 그렇다고 모든 구성원이 쉴 새 없이 업무에 관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구성원마다 의견을 제시하는 때가 달라도 되고 그 의견에 다른 사람이 나중에라도 견해를 밝힐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도 좋다. 이런 프로그램과 업무 수행 방식이 갈수록 널리 퍼지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경영진이 이러한 협업 도구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임직원 가운데 97%가 협업 수단이 과제나 프로젝트의 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러한 업무의 틀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 상상해보라. 첫째, 모든 직무 집단이 디지털 쌍둥이에서 눈을 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연결된 스마트 제품에 늘 주목할 것이다. GE에서 출시 기간을 그토록 많이 단축한 순환 설계 과정이 흔한 업무 절차가 될 것이다. 둘째, 공급 협력 업체가 제품 생산의 현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므로 부품을 제때 재공급해 생산 중단을 막을 것이다. 게다가 이런 적기 공급으로 M2M으로 자동 수행될 것이다. 셋째, 판매 및 유통의 실시간 데이터를 조립 라인에 알려
생산 속도를 늦추거나 높일 것이다. 넷째, 고장 징후를 먼저 찾아내 설계자가 제품을 미리 수리할 수 있다. 디지털 혁명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연구하는 위프로 디지털과 미래를 위한 포럼이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보자. 여러 직무를 아우르는 업무 수행 방식에 집중하면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해법을 만들 수 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부서를 넘나들어 프로젝트와 자원을 활발하게 공유하고 연결할 때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갖춘 집단 및 개인 사이에 유연한 정보 교환이 일어나고, 그래서 새로운 발상과 실험에 불씨를 당긴다. 바로 이때 혁신이 일어난다. 물론 그런 체계가 작동하게끔 하려면 골치 아픈 물음에 답해야 할 것이다. 혼란을 막으려면 공식 보고 체계도 여전히 필요할 터다. 공급 및 유통 협력 업체가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꼭 알아야 하는 것에 한정될 것이고, 그마저도 오랫동안 신뢰를 쌓은 업체에 제한될 것이다. 튤립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조립 현장 근무자들도 자기 업무와 관련된 정보만 받을 것이다. 관리자 대다수도 사고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회사의 임원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협업 문화를 장려하고 싶은 회사는 첫째, 더 수평적인 열린 조직 구조에서 노동자가 의사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문화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최첨단 통신수단, 문서 공유, 원격 정보 접근을 이용해서 부서 안팎으로 소통을 장려해야 한다. 사고방식에서 비롯한 장애물도 꽤 많을 것이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협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경영진의 지원 부족이었다. 또 경영진이 협업에 실제 참여하는 것이 단순히 지원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 혁신이란 위로부터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자유로부터 시작된다. 내 말은 기업들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더 단순한 전략부터 시작하라는 것이다. 구글의 기업혁신 솔루션 X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프레더릭 페르트의 조언이다. 순환 기업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회사의 기밀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임직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협업 안에서 개별 노동자의 책무를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 등등 근본적인 전환을 가로막는 단단한 벽이 여러 존재한다. 어쩌면 어떤 간부는 차라리 과거의 방식이 더 낫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를 괴롭혔던 집단 실명에서 벗어나 자연의 생생한 법칙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친 마당에 머뭇거릴 필요가 있을까? 역사는 늘 가장 먼저 손을 털고 움직인 사람만 기록한다.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